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주 국장님 나오셨죠? 건설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안전은커녕 불만만 산적되고 있습니다. 크게 지하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했지만은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아 있고 안전점검과 진단도 부실하고 최근에 사고가 많았던 타워 크레인 안전점검은 삼중 규제로 인해서 업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하 영향평가는 싱크홀 사태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전문 인력이나 기술 또 장비 업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업체들은 비용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 영향평가서는 아무 쓰잘데없는 페이퍼만 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어서 또 다른 적폐가 되었어요. 국장님 이 내용들 알고 계시죠? 예. 영향평가서는 최고의 전문 인력이라야만 작성을 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처럼 업체들이 할 수가 없는 분야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두 번째로 시설 안전 및 정밀 진단 제도도 업체들이 난립이 돼서 덤핑으로 수주를 하게 되니까 거의 형식적인 진단만 해버리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안전진단인 게 얼마나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나 최신 장비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이 실적 관리도 엉뚱한 기관에서 하게 됨으로써 공사 수주할 때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이 분야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고도의 기술과 숙련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을 아무나 해도 되는 분야입니까? 그리고 타워 크레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이 전도 넘어지니까 온 사방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자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감독관을 파견시키겠다. 또 이국장 산하에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해서 크레인을 들어 올리거나 해체하거나 변이할 때 점검을 받아라. 또 이국장 밑에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또 안전점검을 강제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크레인 한번 들어 올리는데 점검을 3번 받아야 돼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형태는 참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빈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제를 완화하라 했지 기준을 완화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가지 분야는 공통적으로 전문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걸 갖다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간단히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이제 지하안전 영향평가는 이제 18년 1월달 이제 시행되어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뼈만 남기지 않고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관련되어서는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행 1164개가 있습니다. 매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이제 장비나 이런 등록 요건의 강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워 크레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원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한 개 들면 점검을 받으면 그걸 다 인정해 주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기 검사를 수행하면은 이제 산업안전법에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등 그런 식의 어떤 중복검사를 좀 지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혜를 방지하라 했지 그거를 기술이나 능력도 없는 업체들한테 떡고물 나눠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23일 날 장관한테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상주 국장님. 국토부가 운영 중인 신기술의 지정과 활용 상태를 쭉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면은 첫째로 현재 기술에 비해서 가격이 똑같다면은 성능이나 품질이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낮아야만 신기술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국토부가 지정하는 이 신기술은 국가 자신도 쓰지 않고 시장에서도 기존 기술보다 싸지도 않고 뭐 품질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신기술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신기술을 지정하는 산하단체한테 무책임하게 지정에 대한 요건을 이름을 하지를 말고 본 의원이 제시하듯이 가격이 같다면은 성능이나 품질이 좋고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낮은 경우에 신기술을 지정토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순이 발생돼서 신기술로 지정을 했는데 시장에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로 지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지정받았는데도 지정해준 자기 자신도 사용 안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신기술 지정의 어떤 적정성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에서 한 15인 정도의 외부 전문가가 1차적으로 뭐 신규성이나 뭐 진보, 경제성 등을 보고 이제 2차에는 뭐 현장 적용성, 보급성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취지에 그 신기술 심사 평가가 좀 부합하는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신기술의 경우에는 속도는 10배 빠르고 가격은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건설 신기술도 시장에 통용이 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을 해줘야지 신기술 지정하고 활용하고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실이 상부해야지 명하고 실하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대로 취지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지정 자체가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살펴보시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